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건강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조용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는 건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이제 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함이 아닌 국가적인 건강 부담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최대 25%가 변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만 66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병원을 찾았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1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조차 전체 현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고 혼자 조용히 참고 넘기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력한 해결책을, 어떤 특별한 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해답이 복잡한 신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냈던 아주 단순한 생활 습관과 건강의 지혜 속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변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저 매일 화장실에 가면 변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정의가 완전하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 수백만 명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변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막연한 믿김이 아닌 의학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변비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로마4 진단 기준에 따르면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지 못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다음 증상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경험했을 때 변비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줘야 하거나 대변이 과도하게 단단하거나 토끼똥처럼 덩어리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또한 화장실에 다녀와도 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남은 듯한 잔변감이 느껴지거나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번 미만인 경우도 변비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이완성 변비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대장의 운동 기능과 감각이 약해져 장 속에 변이 가득 차 있어도 정작 배변 신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 없는 변비라고 부르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매일 화장실에 가기는 하지만 전혀 개운하지 않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변비를 심각한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변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면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심리 상태가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장은 장뇌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밀한 소통망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뇌가 느끼는 감정과 스트레스가 그대로 장에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현대 도시 생활의 긴장감과 갱년기처럼 큰 감정적 변화는 이 장뇌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소화를 돕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몸이 계속해서 비상사태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 결과 소화와 같이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장의 운동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특히 50대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라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며 겪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감정적 변화가 장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편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곳은 바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식탁입니다. 실제로 국내 임상 지침들은 약물 치료에 앞서 건강한 식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식습관, 특히 도시 생활 속에서의 식단은 변비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달고 짠, 자극적인 맛의 단짠 음식과 즉석식품, 그리고 정제된 흰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들은 어느새 우리 식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 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건강한 배변에 필수적인 재료가 부족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섬유질이 풍부한 전통적인 한식의 원칙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바로 우리 전통 밥상의 핵심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임상 지침들은 하루에 최소 20g에서 35g 사이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매 끼니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쉬운 첫걸음은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이 섞인 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매 식사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함께 변비 해결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푸른이나 키위, 배와 같은 과일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으니 반드시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식이섬유라는 훌륭한 재료를 우리 식단에 채웠다면 이제 그 재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맞이해야 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전문가들과 임상 지침들은 한 목소리로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즉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은 그 자체로 변을 건조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와 물의 관계는 시멘트 가루와 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물 없는 시멘트 가루가 단단하게 굳어버리듯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하면 이 섬유질들이 오히려 장 속에 남은 수분까지 모두 빨아들여 변을 더욱 단단하고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밤새 잠자고 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의 수분 공급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두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음식과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덜분 맛을 내는 덜 익은 바나나나 감 같은 음식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의 운동을 다소 방해할 수 있으니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나 술은 우리 몸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장에 수분이 절실한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분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음료들은 잠시 멀리하거나 줄이는 것이 내 몸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장 건강에 단단한 토대를 다지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 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명의 생태계를 정성껏 가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이 단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조 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활한 내면의 우주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아다며 이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 생태계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우주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혼돈을 일으키는 유해균의 성장은 억제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로운 별들, 즉 유익균을 소중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속에서 상상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는 수준을 넘어 소화라는 복잡한 교향곡을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유해균과 병원균에 맞서 우리 몸을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막이자 최전선 방어선이 되어주며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비타민과 영양소를 행산하여 우리 몸이라는 토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내면의 우주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는 단순히 소화 불량을 느끼는 것을 넘어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고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며 몸 전체의 회복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면의 우주를 건강하게 가꾸고 그 속에 이로운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존중이자 자기 관리 행위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막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이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지만 우리 한민족은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그 존재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문화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 자체에 짜여진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독하게 춥고 긴 겨울에 다야했던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의 가장 작은 생명체인 미생물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선조들에게 발효는 썩는 것을 막는 단순한 보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미생물과의 깊고 경건한 대화였으며 자연의 힘을 빌려 보잘것없는 재료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음식으로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연금술과들 같았습니다. 햇볕과 달빛 아래 묵묵히 서 있는 장독대 안에서 배추는 생명을 주는 김치로,
콩은 영양 가득한 된장과 청국장으로 기적처럼 변모했습니다. 이 느리고 경이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인내와 조화라는 삼국인의 정신을 음식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구수한 청국장 한 숟가락을 먹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년을 이어온 지혜의 유산을 맛보는 것이며 우리 몸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가장 새롭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시간을 초월한 것이 속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지혜의 유산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두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김치와 구수한 향기 속에 깊은 생명력을 품은 청국장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아삭감 대추와 무, 그리고 정성껏 또물인 다양한 양념이 시간과 미생물의 손길을 거쳐 전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이 신비로운 발효의 교양국 속에서 수많은 종류의 유산균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우리 장을 위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재료에는 없던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던 그 풍경 속에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을 나누던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수한 향이 특징인 청국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독특한 향기는 바로 청국장이 품고 있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생명력의 증거입니다.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끈적한 실과 같은 뮤신 성분과 그 속의 풍부한 해소들은 소화활동을 돕는 천연 지원군입니다. 실제로 국내 임상지침에서도 청국장은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식품으로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건강 비법이자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따뜻한 처방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귀하고 봄에 좋은 우리 음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혜, 바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지침에서도 언급하듯이 어떤 분들은 김치나 청국장을 드신 후 초기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음식이 잘못됐거나 내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내 장내 환경이 새롭고 강력한 유익균들을 맞이하며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명현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줘서 고맙지만 적응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라고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정중한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은 아주 작은 양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 그릇을 다 드시기보다는 밥 한 숟가락에 청국장 국물을 살짝 적시거나 강한 양념을 물에 살짝 헹궈는 김치 한 가닥으로 시작해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속이 편안한지, 다음날 아침의 기분은 어떤지 차분히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고유한 지형도를 존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유산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단과 수분, 그리고 유익균이라는 장 건강에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둥들이 굳건히 서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움직임이라는 물리적인 자극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엔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비로소 활력을 얻는 거대한 근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걷고 허리를 돌리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은 장에 부드러운 물리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바로 이 자극이 잠자고 있던 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연동운동을 힘차게 시작하라는 신호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 생활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을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무직 노동자,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분들과 그리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최소화된 생활 방식은 장의 연동운동 기능을 눈에 띄게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장 속에 내보낼 내용물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움직이라는 신호를 받지 못해 무기력하게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편안한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오랜 시간의 정적인 상태가 실제로는 우리의 장을 깊은 잠에 빠뜨려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은 막연한 느낌이나 개인의 게으름 탓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성적표처럼 우리가 얼마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를 명확하고도 서늘한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면 2020년 서울 시민의 걷기 실천율, 즉 건강을 위해 꾸준히 걷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5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길을 걷는 2명 중 1명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걷기조차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이웃, 우리 가족,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숨이 약간 차오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는 데 필수적인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19%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은 우리 사회가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얻는 대가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력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혹시 지금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따라하기 힘든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부디 그런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것은 경쟁적인 운동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시작은 바로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은 하루 종일 지쳐있던 우리의 장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효과적인 선물입니다. 만약 날씨나 컨디션 때문에 밖에서 걷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안에서도 충분히 장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은 채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장 주변에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하게 데운 손바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따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은 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과 다음 날의 상쾌한 아침을 약속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함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를 단 10분이라도 깨고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장에게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나는 너를 돌보고 있어.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 너의 일을 할 때라는 사랑과 관심의 신호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멈춰있던 장의 태엽을 다시 감고 우리 몸 전체에 건강한 활력의 리듬이 되찾아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장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가장 섬세하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화장실 습관을 우리 몸의 든든한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습관의 동물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는 식물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장 또한 예측 가능한 리듬과 규칙성 속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따라서 무질서했던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장이 가장 일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과도 같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장 반사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장에게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으니 자리를 비워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에 맞춰 대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 설령 변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용히 변기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에게 지금이 바로 너와 내가 소통하고 일하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약속을 정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도 절대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이 약속을 지키다 보면 우리의 정직한 장은 서서히 그 리듬을 기억하고 제 시간에 맞춰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현대적인 좌변기는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의 구조상 가장 자연스러운 배변 자세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발밑에 약 15에서 20cm 높이의 낮은 발판을 두어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멋진 전용 발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안 쓰는 잡지책이나 작은 상자를 쌓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자세의 변화는 우리 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의 각도를 곧게 펴주어 변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훨씬 더 부드럽고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힘을 줄여주어 항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위해 반드시 흘려보내야 할 두 가지 오랜 관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과도하게 힘을 두는 습관과 화장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배변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온몸에 강한 힘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은 항문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 치질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에게 화장실은 유일하게 방해받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체계를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는 스마트폰의 화려한 정보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의 장과 항문은 배변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처럼 뇌와 몸의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점차 배변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아,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오직 배변을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5분에서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그 시간 안에 소식이 없다면 그것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고 미련 없이 일어서서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내 몸과 건강히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시간을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문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인내심을 갖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장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해로운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가 바로 의사나 약사와의 정확한 상담 없이 스스로 변비약을 선택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비로 고통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심각한 질환으로 여기지 않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으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 자극성 변비약은 아주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성 변비약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지친 말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채찍의 말이 힘껏 달리지만 계속되는 채찍에 날은 결국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채찍을 맞아도 더 이상 달릴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장의 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억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약물의 힘을 밀려 억지로 장을 자극하는 것이 반복되면 장의 신경은 점차 무뎌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본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약 없이는 배변이 불가능한 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만성적이고 치료하기 힘든 상태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약의 의존성 문제보다 훨씬 더 무섭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변비가 때로 우리 몸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같은 매우 심각한 질병의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비약을 통해 억지로 증상만 잠재워 버린다면 이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의 전원을 꺼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은 해결될지 몰라도 우리는 질병이 보내는 소중한 첫 번째 신호를 우리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는 자칫 심각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회를 놓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심한 변비가 시작되었거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혈변,
빈혈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적색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변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의 소화 시스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의 솔직한 대화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가장 현명한 첫 걸음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비가 단순히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나이의 병화,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바쁜 도시 생활의 압박이 한데 겹쳐 만들어내는 퍼펙트 스톰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행동 원칙은 이제부터 장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허둥지둥 해결책을 찾는 대응의 삶에서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장 건강을 먼저 챙기는 예방과 관리의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을 일상의 당연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다음 증상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원인 모를 빈혈,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극심한 변비. 이 증상들은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적색 경고입니다. 마지막 행동은 바로 지혜로운 협력입니다. 변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확실한 자가 치료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를 찾아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공유하고 건강을 함께 관리해 나가는 파트너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성공적인 관리의 절반이며 전문가와의 신뢰 깊은 협력은 그 나머지 절반을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엄마 아빠 건강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